김산 평전 출생과 성장 러일전쟁의 포성 속에 태어나다. 을사년 1905년 5월 12일 음력으로는 3월 12일 봄과 여름의 중간쯤 되는 날이었다. 평안북도 용천군의 덕봉산 어른 손바닥처럼 꺼진 잎사귀들을 달고 있는 나무 사이로 움막들이 모여 있다. 지난해 이맘때 불이 붙었다가 딴 곳으로 옮겨갔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결판을 내기 위해 용천 땅으로 밀려오자 피난한 민초들의 움막이었다. 그 가운데는 오리쯤 떨어진 하장동의 인동장씨 집안 사람들의 거처도 있었다. 용천 땅은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목에 위치해 옛날부터 전쟁터가 된 적이 많았다. 사람들은 전란이 날 때마다 산속으로 피해 반길쯤 땅을 팠다. 그 위에 나무를 잘라다 삼각지붕에 틀을 만들어 얹고 플리프로 이형을 엮어 덮었다. 바닥에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깔면 몸을 의탁할 수 있었다. 40이 넘은 장주부. 그는 쿵 하는 발사복음에 이어 하늘을 날아가는 포탄의 비행음에 귀를 기울이며 낯을 찡그렸다. 젊은 날에 용천과나 이방 밑에서 장부 적는 일을 맡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주부라는 호칭이 붙었다. 김산 장지락이 출생한 1905년은 조선인들에게 불운한 해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이 나라가 이미 자기들 것인 양 교만해졌다. 고종 황제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밀사를 보내 독립정원을 했으나 외면당했고 친일파 모임인 일진으로부터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라는 협박을 받았다. 11월 7일 2차 하늘협상조약이 체결되니 을사보호조약이다. 잠정 대신 한규철이 조약의 폐기를 상소했으나 황제는 호소합이었다. 장지현은 왕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는 사설을 써서 울분을 일으켰고 시정무 장관 민영환과 전의정 조병세가 자결했으나 덧없는 일이었다. 한반도 서북단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용천군은 국경이 지척이라 변경에 남아있었다. 동고 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다. 인접한 의주군에서 강남 산맥의 한 활기가 버처와 표고 477m의 용골산을 만들었지만 높은 산은 군 전체의 그것뿐이다. 용천에서 중요한 지역은 용암보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이 포구는 군소제지에서 30리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 점령 이후 번창했다. 왕조시대에는 서북 출신을 관직에 등용하지 않고 차별했다. 그로 인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고 차별은 강화되었다. 서북인들은 조상들이 그랬듯 일본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어나 구국에 횃불을 들었다. 그것 중 하나가 옥산제였다. 을미년에 1895년에 일본 무례배들이 왕비시해를 하자 토의 보국을 외치며 의병을 일으킨 유림의 거두 유인석의 경우 힘이 다해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들어간 것은 1896년이었고 다시 고국을 밟은 것은 1900이었다. 이 무렵에 용천의 선각자들은 옥산제를 만들어 그를 조빙하고 이곳을 의병투쟁의 근거로 만들었다. 옥산제에서 의병장 전덕원이 배출됐다. 그는 유인석의 명을 받아 각나라 공사에게 경문을 보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켜 항전하다가 체포되어 왕주에 유배되었으나 탈출해 만주로 갔다. 용천인들은 변경인으로서 차별을 받아왔지만 그렇게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애국을 했다. 장지락의 집은 평안북도 용천군 북중면 하장동 289번지다. 아리랑의 노래에서는 그의 고향을 평양교회 차산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 북경에서 중국 국민당 공안국에 일제로 체포되어 일본에게 넘겨진 뒤 천진 일본 영사관에서 찍은 사진의 앞가슴에 걸고 있는 널빤지에 이 주소가 있다. 아리랑의 노래에 왜 그의 고향 마을이 잘못 기입되어 있을까? 지금의 중국 근대사 연표와 비교해 보아도 정확한 편이다. 저자인 헬렌 포스터 스노우는 장지락 개인 신상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일부러 틀리게 기술했다. 원고가 국민당 공안국이나 일본군에 넘어갈 경우 위험을 염려한 까닭이다. 그녀는 초고에 그의 모국을 몽골이라 썼다. 뒷날 1981년 그의 아들 고영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서북의 곡장이라는 용천 평야의 한가운데 위치한 하장동 70가구들의 집들이 남향으로 앉아 있었다. 산이라곤 덕봉산, 용골산 뿐이다. 용천군지는 하장동의 저명한 지형지물로 문혼지대를 관통해 나가는 대정 수리조합 수로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땅이 비옥해 마을의 경제 형편이 넉넉했다고 한다. 동력판 아리랑은 장지락이 러일 전쟁을 피해 산속에 있을 때 태어났다고 기술했으나 지명은 안 나와 있다. 그곳은 덕봉산이 확실하다. 그의 본명은 장지락으로 알려져 왔다. 1998년 그가 1931년에 천진의 일본 영사관에서 찍힌 사실이 발굴 공개되었다. 거기에 이름이 정지학으로 되어 있다. 장지학으로 되어 있다. 가명들도 여러 개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장지학도 있다. 그가 북경살인 사건에 대한 해명으로 조선일보사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보낸 자필 편지에 장지락이라고 되어 있다. 가출한 수재 장지락은 별탈 없이 자랐다. 그가 어렸을 때 큰형이 결혼해 아이들을 낳으면서 식구가 늘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한 것은 다음해 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다. 어느 날 허리에 칼을 찬 일본인 순사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와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렸다. 어머니는 피가 흘렀다. 지락은 울부짖으며 순사들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어머니가 그러지 말라 했다. 어머니가 맞은 것은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맞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때 일본인을 처음 보았는데 어머니에게 주먹질하던 모습은 잊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에 8살이 되었고 이 봄에 보통학교에 들어갔다. 어느 날 지락은 학교 가빠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5일장이 열리고 있던 용암포의 저자로 갔다. 사람이 가득한 저자 한복판 남사당패가 연일을 하고 있었다. 지락은 마을 아이들과 구경했다. 갑자기 이마에 붉은색 엉겁티를 맨 남자 하나가 우마차 위에 서서 전단을 뿌리며 말했다. 나는 서간도에서 온 의병이오. 나라의 일은 백성보다 불쌍한 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모랑께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북인의 정신은 꺾일지언정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라 찾는 일에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명지를 깨물어 조선독립만세라는 글을 썼다. 언제 일어서야 한단 말이오? 한 사람이 물었다. 곧 때가 옵니다. 그때는 민족 전부가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이병단에 속해 있소? 나는 이동휘 장군 부하로 강화진위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군을 모시고 간도에서 독립투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휘 장군에 대해 아시죠? 아전의 몸으로 탐횡을 일삼는 군수에게
화로를 뒤집어 씌우고 탈출하신 분, 이용익 어른의 청구로 묵은학교를 나왔고 암행어사가 되어 부패한 군수 14을 파직시킨 분, 그리고 조국 독립의 일신을 바친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국 독립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동휘 장군의 이름을, 그리고 도망갔다. 이 장면은 어린 장지락에게 인상 깊은 장면이 되었다. 집안에 변화가 생겼다. 큰형도 농사일도 하면서 작은 정미소를 만들어 경영하였다. 그러나 성과는 시원치 않았다. 인근 마을에 처벌도 없고 자신의 처자식은 팽개쳐 두고 첩의 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빚에 몰리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아버지는 차남과 지락의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쳤다. 꼴도 보기 싫다. 아버지 화나셨다. 도망가라. 작은 형은 도망쳤지만 지락은 맞으며 저항했다. 아버지가 낳아놓고 왜 때려요? 작은 형은 보통학교 졸업 후 집에서 농사를 거들고 노예를 쳤으나 돈을 훔쳐 가출의 경성까지 갔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작은 형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길을 열어나갔다. 1916년 장지락은 12살로 보통학교 졸업반이 되었다. 아이들과 자주 싸움을 했다. 안중 국경이 가까운 터라 이따금 독립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이틀 전 독립군 10명이 쳐들어와 일본놈 6을 죽였대. 독립군은 하나만 죽었고 나머지는 사라졌대. 그저께 형이 집에 와서 묵었어. 군자금을 모금하러 왔대. 5명의 동지들과 함께 평양 근처까지 가서 보초들을 죽였대. 숭실 중학학생들의 애국정신은 3.1 만세 시위를 통해 불타올랐다. 평양의 만세 시위는 서울보다 1시간 빨리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군중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를 이끄는 것은 청년 학도들이었다. 숭실중학과와 광성고보 고급 학생들이 이 일을 맡았다. 2학년 진급을 앞둔 장지락도 만세 시위에 끼어들었다. 3월 11일까지 평양의 만세 시위로 구속된 사람들은 471명 중 이 학교 재학생은 30명이었다. 장지락은 3월 7일 시위대의 선두에 서 있다가 구속되어 사흘간 구류를 살았다. 유치장에서 고급 학년 선배들이 소곤거렸다. 왜 놈들이 서약서를 쓰라면 어서 쓰고 유치장을 나가자. 숭실학교 다니기도 틀렸으니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신흥무관학교로 가자.